10분 충전에 1200km를 달리고 그 500도의 화염 속에서도 폭발하지 않는 배터리. 와, 진짜 상상만 해도 엄청난 스펙이네요. 네, 완전 공상과학 영화 같지만 이게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항상 효율적인 지시 급수와 다각적인 시각을 원하시는 당신을 위해 오늘 완벽한 아하 모멘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심층 분석할 자료가 아주 흥미롭거든요. 네, 출처부터 바로 짚고 가볼까요? 맞습니다. 오늘 다룰 텍스트는 행복이칩이 든든한 노후연구소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주제가 무려 삼성전자와 카이스트가 주도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숨겨진 비결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대기업이 대단한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뻔한 성공 스토리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전 세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기술적 난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최첨단 기술의 이면에 어떻게 대한민국 70대 시니어분들의 피땀 어린 제조 DNA가 녹아있는지 이걸 연결해보는 게 오늘의 진짜 미션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일단 현재 배터리 시장의 한계점부터 좀 짚어보죠. 전기차 타시는 분들 제일 불안해하는 게 결국 열폭주, 화재 위험이잖아요. 네, 그게 핵심이죠. 현재 우리가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 기반이거든요. 액체니까 출렁출렁하고 열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물리적인 충격을 받거나 내부 단락이 생기면 순식간에 온도가 치솟으면서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거죠. 액체 전해질 자체가 거대한 화약고 역할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이 그 위험한 액체를 고체로 바꾸자 해서 전고체 배터리에 매달린 건데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고체로 바꿨을 때 생기는 물리적인 딜레마입니다. 액체를 고체로 바꾸면 불은 안 나겠죠. 그렇죠. 안전하죠. 근데 배터리가 작동하려면 리튬이온이 양극, 음극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야 하거든요. 액체일 때는 수영장처럼 헤엄치기 좋았는데 고체가 되면 꽉 막힌 벽이 생기는 겁니다. 아, 이온 이동이 엄청나게 느려지겠네요. 맞아요. 이온 전도도가 현저히 낮아지니까 아무리 안전해도 충전하는데 막 10시간, 20시간 걸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경쟁사들은 어떻게 접근했던 건가요? 일본이나 중국 기업들은 이온이 빠르게 이동하도록 전도성이 아주 뛰어난 물질을 첨가했습니다. 바로 금이나 은 같은 비싼 귀금속 말이죠. 아니, 자동차 배터리에 은을 쏟아부으면 가격이 감당이 됩니까? 차값이 엄청 뛸 텐데. 가격 폭등은 당연하고요. 더 큰 문제는 공장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수율 확보에 처참히 실패했다는 팩트입니다. 수율이라면 불량 없는 합격품 비율 말씀이시죠? 네, 은 나노 입자를 고르게 분포시켜서 대량으로 찍어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도요타가 10년째 출시를 미루고 있고 중국 기업들도 양산의 난항을 겪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카이스트 연구진의 접근법입니다. 비싼 걸 써야만 해결된다는 그 업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박살낸 지점이거든요. 맞습니다. 비싼 은 대신에 아주 값싼 지르코늄을 선택했죠. 듣고 계신 당신도 궁금하실 텐데요. 값싼 재료로 어떻게 그 비싼 은을 대체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단순히 재료 하나 바꾼 게 아닙니다. 원자 단위의 공간을 완전히 재설계한 건데요. 지르코늄을 고체 전해질에 넣었더니 원자 구조의 공간 자체가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억지로 이온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아예 길이 넓어졌다. 정확합니다. 리튬이온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전용 고속도로, 즉 물리적인 통로를 아예 넓게 뚫어버린 거죠. 우와, 꽉 막힌 길을 비싼 차로 달리는 게 아니라 도로 자체를 확장해버린 거네요. 완전 과학적인 역전극입니다. 이 발견으로 낮은 전도도와 비싼 가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버린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료를 찾았다고 끝일까요? 아니죠. 연구실에서 성공한 걸 공장에서 대량으로, 그것도 분량 없이 만들어내느냐가 진짜 문제잖아요. 그렇죠. 수율 싸움이죠. 아까 도요타도 그 수율에서 무너졌다고 하셨는데 삼성은 이걸 대체 어떻게 돌파한 겁니까? 이 자료가 짚어낸 진짜 무기가 바로 삼성의 30년 된 MLCC 제조 기술입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요. 그 스마트폰 뜯으면 나오는 먼지보다 작은 부품 말씀이시죠? 그게 자동차만한 배터리랑 무슨 상관인가요? 제조 원리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MLCC도 머리카락보다 얇은 세라믹과 금속을 수백 겹 쌓아서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로 굽고 압착하는 공정이 핵심이거든요. 아, 층층이 쌓아서 누른다. 전고체 배터리도 고체 전해질이랑 양극, 음극을 샌드위치처럼 쌓아서 눌러야 하니까요. 네, 전고체 수율을 깎아먹는 주범이 바로 그 압착 공정이거든요.
경계면이 완벽히 밀착한다면 저항이 생겨서 배터리가 제성력을 못 내니까요. 자료에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있더라고요. 얇은 세라믹을 수십 수백 겹 쌓고 누르는 걸 마치 배추 위에 돌을 올려놓듯 사방에서 균일한 압력을 주는 거다. 아주 시각적이고 정확한 설명이죠. 이걸 정수화 프레스 기술이라고 하는데 단 1마이크론의 오차도 없이 사방에서 똑같은 힘을 줘야 합니다. 이론은 쉽지만 실제 공정에서 불량률을 제로로 만드는 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필요하죠. 근데 삼성은 그 극한의 미세 압착 공정을 이미 30년 동안 매일 해왔다는 거네요. 경쟁사들이 새로운 재료만 찾고 있을 때 삼성은 이미 자신들이 세계 최고로 잘하는 제조 공정의 마법을 꺼내서 수율 장벽을 부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이 심층 분석의 가장 감동적이고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네,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진짜 주인공들이 드러납니다. 맞아요. 이 놀라운 혁신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자료의 시각을 빌리자면 시계를 1970년대, 80년대 산업화 시대로 돌려야 합니다. 지금 70대 시니어 세대의 분들의 이야기죠. 새마을 운동 이후에 그 분진 가득하고 쇳가루 날리는 공장에서 야간 교대 근무하시면서 일하셨던 분들입니다. 사실 지금이야 로봇이 다 알아서 하지만 그때는 직접 눈 비벼가며 마이크론 단위의 정밀도를 손끝으로 맞춰냈잖아요. 저자의 통찰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치열했던 시절, 극한의 정밀도를 맞추기 위해 쏟았던 피땀으로 구축된 제조 인프라와 DNA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거죠. 지금의 MLCC 기술도 전고체 배터리 수율 해결도 불가능했을 거다. 네, 자본만 붙는다고 갑자기 완벽한 수율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자료가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기서 특정 정치적이나 이념적 입장을 대변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 뉴스가 사실은 윗세대의 헌신과 그 축적된 시간의 근육에 맞닿아 있다는 사실,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강렬한 여운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특허는 살 수 있어도 수십 년의 제조 수율 통제 능력은 복제할 수 없다는 걸 완벽히 증명한 셈이죠. 자, 그럼 감동은 가슴에 담아두고 다시 차가운 비즈니스의 세계로 돌아와 볼까요? 글로벌 시장 반응 말씀이시죠? 네. 콧대 높은 독일 자동차 장인들이 샘플 테스트 해보고 완전히 경악을 했다고요. BMW, 메르세데스 벤츠, 포르쉐 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스펙이 압도적이니까요. 10분 충전에 80%, 1200km 주행, 거기다 500도 화염 테스트까지 다 통과했죠. 특히 BMW의 반응이 아주 공격적이었는데 2027년에 양산될 초기 물량을 아예 독점 수준으로 계약해버렸습니다. 와, 럭셔리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절대 안 놓치겠다는 의지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이 남아있죠. 전기차를 넘어선 진짜 돈이 되는 미래를 제시하고 있죠. 바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으로의 확장입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아틀라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바로 이 배터리를 탑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로봇인가요? 전기차 시장만 해도 규모가 엄청난데 굳이 로봇에 이 스펙을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생각해보시면 로봇이 산업 현장이나 일상에 투입되려면 조건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작동해야 하고요. 10분 충전이면 바로 다시 투입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화재 위험이 절대적으로 제로여야 합니다. 사람 옆에서 일하다가 열폭주가 일어나면 치명적인 재앙이잖아요. 로봇 심장으로는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남겠네요.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훨씬 노골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로봇용 배터리가 전기차 대비 마진이 무려 5배에서 8배나 높습니다. 마진이 5배에서 8배요? 아니, 똑같은 기술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부가가치가 차원이 달라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지만 고도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는 완전히 황금알을 낳은 거위인 셈이죠. 듣고 계신 당신도 이 거대한 흐름을 꼭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자본이 단순 예금이나 부동산에서 첨단 배터리, 로봇, AI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는 통찰이니까요. 맞습니다. 투자의 메가 트렌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 오늘 정말 다이내믹한 여정이었습니다. 원자 단위의 혁신부터 거대한 자본시장까지 훑어봤는데요. 전체 내용을 한번 랩업해 볼까요? 네, 카이스트가 지르코늄을 통해 보여준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 그리고 삼성의 축적된 MLCC 공정기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든든한 기반이 되어준 70대 시니어 세대의 치열했던 청춘과 DNA. 이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결합해서 글로벌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정으로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신기술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술을 현실로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축적된 시간과 경험의 무게를 알아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자, 늘 세상의 이면을 궁금해하시고 다각적인 시각을 원하시는 당신을 위해 오늘 심층 분석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다 GT 살펴본 것처럼 1970년대에 먼지 쌓인 공장에서 시작된 집념이 반세기가 지난 2020년대에 1200km를 달리는 기적의 배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죠. 그렇다면 오늘날 당신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쌓아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조각들은 과연 30년 후인 2050년에 어떤 불가능한 기술을 가능하게 만드는 숨겨진 도약대가 될까요? 우리 일상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멋진 질문이네요. 당신 스스로의 일상과 미래 가치를 한번 연결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깊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당신의 안목을 넓혀줄 날카로운 통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